네, 한류 언어 9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우리가 PPT 자료 9쪽 스타 시스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2차 시에서는 10쪽 네, 스타의 생산과 소비, 리차드 나이어라는 사람의 스타스 피나미난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은 그 초기 20세기의 어떤 그런 슈퍼스타의 탄생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슈퍼스타의 탄생 시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5, 60년대만 하더라도 서구 중심에, 왜냐하면 미디어가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 굉장히 폭발적인 영향력이 마릴린 monroe가 유명하다더라, 혹은 뭐 이제 베티 데이비스가 유명하다더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 스타의 작품이나 여러 가지들을 공유하기가 금방금방 공유하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TV와 라디오의 대중화를 통해서 70년대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그때가 이제 TV가 보급되던 시기지만 이제 할리우드의 영화 산업이라든지 또 뭐랄까요, 할리우드는 아니지만 미국의 어떤 음악 산업들이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던 그런 시기에 어떻게 스타가 생산되고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논문에서는 리차드 나이어라는 사람이 영화에서 스타란 영화 제작자가 제공하는 생산 현상이냐, 아니면 영화 관객의 요구에서 비롯되는 소비 현상이냐. 이제 우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제 우리가 엘빈 토플러의 생비자라는 개념을 이미 접해봤잖아요. 사실 그런 엘빈 토플러의 개념들은 이런 문화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그런 고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린 답은 알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생산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떤 편에서는 또 소비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스타가 단순한 일개 개인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다. 사회 현상으로서 스타가 가지는 조건을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런 그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산이 소비를 결정하는지 소비가 생산을 결정하는지 하는 문제는 대중매체 토론에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호를 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초기에는 물론 이런 문화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소비자의 반응까지를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어떤 생산되는 물품들이 희귀하고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다 보니 이제 막 쓰는 그런 소비자의 어떤 그런 선호의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뭐 예를 들면 뭐 가수 한 명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던 시절이라면 그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막 다들 이제 관객들이 열광을 했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은 그렇지 않죠. 뭐 여러 배우,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소비와 생산의 문제는 스타와 스타덤의 기원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점이 된다고 합니다. 네,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도 이 바이오그래프 걸이라고 하는 뭐 영화는 내가 뭐 태어나기도 전이라 잘 모르고 보지도 않았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초기의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해요. 바이오그래프 걸이라고 알려진 어떤 그 배우가 있었어요. 플로렌스 로렌스란 배우가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허위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세인트루이스 전차에 치여서 사망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야, 이거 잘못된 기사다, 아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은 이 사람한테 긍정적 홍보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름에 대한 각인 효과. 요즘 시끄러웠던 서예지 선생님은 최근에 그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랐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나도 기사를 검색해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굳이 인지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하면 오늘날의 그 노이즈 마케팅의 아주 그냥 그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렌스 로렌스는 이 사건으로 굉장히 알려졌는데 이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타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이때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 번역문이라서 그런 거고, 이 스타를 알리는 의도적으로 조작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근데 이 플로렌스 로렌스라는 배우와 관련되는 거, 홍보성 허위 기사 이 사건의 경우는 대중의 요구가 아니죠. 대중의 요구가 아니라 제작자가 안 되겠어, 얘를 성공시키려면 얘를 알려야 하는 어떤 제작자 생산 현상으로서의 그런 측면이 좀 더 강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1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의 제목은 생산현상으로서의 스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감을 잡았을 거예요. 아, 생산현상으로서의 스타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뒤에 가보면 소비현상으로서의 스타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3차 시수업에서 우리는 소비현상으로서의 스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일단 생산현상으로서의 스타를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생산현상으로서의 스타라 하더라도 이 스타는 기본적으로 영화에 출연을 하건 노래를 하건 소비가 됩니다. 소비가 되는데, 여기서 생산현상으로서의 스타와 소비현상으로서의 스타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더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현상으로서의 스타는 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미디어 텍스터 속의 이미지들이며 할리우드든 어디든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곳의 생산물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문화산업에서의 생산물인 것은 분명하죠. 자, 이런 모든 스타 시스템의 시작이 할리우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할리우드 경제학은 지금도 우리가 대중문화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자본, 투자, 비용, 시장. 사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은 재투자죠. 재투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SM이나 JYP나 YG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자본을 들여서 선발을 하고, 연습생을 선발을 하고 투자를 해요. 훈련을 시켜서 대비를 시켜서 이제 비용도 들이지만 비용을 또 창출해내죠. 시장을 통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거기서 얻는 이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돌들을 또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불멸의 스타가 아니라 명멸의 스타이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나이가 들고 뭔가 시장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들에게도 이윤이 돌아가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이윤을 다시 재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제품의 재투자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방탄소년단의 이제 소속사 빅히트가 뭐 하이브도 만들고 해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연합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기존의 아이돌들도 다 섭렵하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이제 동생 그룹이라고 하죠. 그런 그룹은 하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방탄이 벌어두는 돈도 뭐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이제 방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이 조직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재투자의 대상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선생님은 뭐 경영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간에 할리우드 경제학은 여기에 이제 소개하지 않은 것에는 이제 재투자도 있죠. 그 다음에 스타의 경제적 중요성 인식의 몇 가지 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기에는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라마운트나 유니버설의 그 위기가 오는데, 위기가 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멀로라든지 이제 유명한 스타들이 있어요. 그런 스타들을 통해서 제기를 하는, 사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당장 조금 전에 방탄을 말했지만 방탄 하나로 쓰러져 가던 빅히트가 일어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들은 이제 말하자면 거의 100여 년 전에 이제 인식을 하고 스타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타를 생산 현상으로서 말하자면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제작해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여기 뭐 보면 50년대 TV에 등장으로 하는 영화의 위기를 마릴린 몰러와 와이드스크린으로 대응.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뭔가를 보려고 하면 영화관 밖에 못 갔다. 영화관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영화관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들여서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또 건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돼. 근데 집안에 TV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굳이 영화관을 사람들이 안 가게 된 거야. 옷 차려입지 않아도 되고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영화 산업이 파라마운트나 뭐 이렇게 지금 말한 유니버설이나 폭스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돌비 시스템 뭐 이러지만 커다란 와이드 스크린에 그 다음에 머릴린 멀로라고 하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거기서 보면 진짜 죽인다더라 어쩐다더라 이러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뭐 올레드 TV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제 유인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그래서 영화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TV가 나오면서 야 영화 산업 끝났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영화관을 가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러면 영화관을 가게 만드는 데는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스타의 가치에 대한 것을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앨범을 안 사고 이제 음원을 듣는 분위기였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의 그 아이돌들의 혹은 가수의 너무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반은 사게 되잖아요. 선생님도 예전에 뭐 그냥 라디오로 들으면 되는 그런 곡도 있지만 뭐 서태지는 이건 사야 돼. 그때는 이제 뭐 카세트 테이프나 뭐 CD였지만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뭔가 내가 그 가치를 갖는 스타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아무의 음반이나 아무의 테이프나 이런 거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스타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죠. 네, 13쪽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 그렇다면 스타 하나면 잘 만들어내면 기획사도 살리고, 근데 다 되나요? 다 되나요? 자 우리 가끔 보면 TV에 저 사람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쁜데 왜 안 뜨지?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방탄보다 더 키 크고 더 잘생기고 더 노래 잘 부르는데 왜 저 친구들, 물론 BTS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가능성 어쩌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능력 있는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선생님 재밌게 보는 그런 것 중에 뭐예요?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목보죠? 가짜 가수들. 참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가창력이네요. 자, 그런데 거기에 선별되는 스타성을 갖고 정말 그야말로 어떤 그런 회사 하나를 살리는 그런 스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잘생기면 된다. 키 크면 된다. 잘생기고 키 크고 노래 잘 부르고 매력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매우 문제성 있는 필수품이라고 했어요. 매우 문제성 있는 필수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성공의 요소들을 다 갖췄는데도 예를 들면 한 스타뿐 아니라 어떤 작품도 성공을, 자 누가 나오면 예를 들면 이병헌이 나오면 늘 성공해. 대개의 경우 성공하는 것이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은 뒤늦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도 보잖아요. 요즘 브레이브걸스 같은 경우도 아니 왜 4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왜 듣느냐고. 그러면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스토리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량적인 예측이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인간과 관련되는 일을 모두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계에 불과하겠죠. 불가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할리우드 전성기 시절에도 스타가 영화의 절대적 성공을 보지 못한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베티 데이비스 잘 모를 것 같은데 존 에인은 아마 알지도 몰라요. 서부국의 왕자. 존 에인이 나오면 존 에인과 서부국 이거 정말 대히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한 예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과거의 할리우드의 고전적 전성기 시절에 나왔던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인데요. 클레오파트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고 그녀의 여기서 아마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했을 텐데 리차드 버튼인가? 이름이 헷갈려. 1963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정말
어마어마 생각해보세요.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되는 남자만 해도 셋이고, 그러니까 주인공급의 남자도 3명이나 있어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스타 진입 그냥 다 나오는 그런 대작이었어요. 대작이었고 실제로 선생님도 봤고 가끔 EBS나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실패했어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는 자 클레오파트라 모르죠? 그런데 사운드 오브 뮤직은 알고 있잖아요.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줄리 앤드류스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줄리 앤드류스도 죽었고 거기에서 그 장교로 나오는 애들 아버지로 나오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노래라든지 그 스위스를 배경으로 한 장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주인공 줄리 앤드류스는 사실 실제로 정말 전형적인 미인도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죠. 그 다음 졸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더스틴 호프만의 젊은 시절을 보고 싶다면 이 작품을 보세요. 이것도 지금이야 어마어마한 스타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 성공했어요. 사실 이래야 스타 탄생이 되는 것이죠. 스타 탄생이 되는 거죠. 맨날 뭐 잘 나가던 사람만 잘 나가면 어떻게 스타 탄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스틴 호프만 여러분 알겠지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뭐냐? 어떤 기준이야?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서도 이 정도 출연료를 보장하는 스타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출연료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 이상인 거지 대박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작가와 그 다음 출연진들을 구성해서 뭐 드라마도 만들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결과적으로 스타의 명멸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떡하냐? 결국은 도박이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뭐랄까요?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1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시장의 조작과 스타 이미지의 제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에는, 지금은 사실은 이러한 논의들이 20세기 초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이루어져 온 거예요. 100년 가까이 이전 대중문화 산업에서의 스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각각의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계획사라고 하죠. 엔터사들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랄까 이제 아직은 뭐 할리우드나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쪽을 앞서간다고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그런 첨단을 걷고 있다라고 스스로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조작과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알 건데, 자, 스타의 성공은 초기에는 특히 그랬어요.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왜 이미지가 고착화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늘 그 이미지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 이런 배우들이 나중에 자신의 이미지 변신이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뒤에서 배우겠지만 마릴린 먼로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아주 지적인 사람인데 뒤에서 다시 3차시 수업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서 밀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있었어요. 1920 이제 그 멀로랑 비슷한 시기에, 멀로는 1920년대생이고 아마 아서 밀러는 한 10년대생, 한 10살쯤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연극으로도 많이 하고 정말 뭐 현대의 아주 그야말로 최고의 극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멀로랑 두 번째 결혼을 했던, 두 번째 남편이 있던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런 멍청한 백치미를 가진 그런 소위 말해서 멍청한 골빈 여자랑 아서 밀러가 결혼을 이라고 하지만, 멀로는 절대로 멍청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금발머리에 가슴만 커다란 그런 멍청한 여자가 아니었고 실제로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거든요. 똑똑한 여자였는데 이 멀로의 이미지를 섹스 심벌로 계속 만들어 그런 역으로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이미지로 고착되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우울증도 있었고 그래서 약물 중독으로 이제 사망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뭐 국내에도 초기에는 많은 여배우들, 남자 배우들 다,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 정형화된, 우리가 왜 이제 고대 소설의 정형성,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권선징악,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20세기 초의 영화나 드라마 속의 캐릭터로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돌 가수들도 약간 그런 정형화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예쁘고 막 단정하고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나쁜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시장의 조작과 스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했느냐, 조작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을 스타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조작과 흡사하게 시장의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걸로 100%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 논의 역시 스타에 관한 경제적인 논의의 연장선상이 있는데, 시장 조작의 문제를 독점 자본주의 발전에 불가피한 결과로 보면 안 되고 사회윤리적 측면에서의 조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단순하게 스타 조작을 이렇게 경제 논리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번역문을 옮기다 보니 표현이 좀 좋지 않은데, 그 다음에 영화 산업에서 홍보, 선전, 팬클럽 등을 통해 스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돈과 시간을 쏟아붓게 되고, 결과적으로 스타 시스템은 쉽게 조작의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쏟아내면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타 시스템의 이 내재적 특징은 대규모 자본주의의 전형이고, 막대한 투자, 체계의 합리화,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스타는 결국 어떻게 돼요? 대량 소비의 상품이 되는 거야. 대량 소비라는 건 뭐냐면, 한 명의 스타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가 왜 우리 보고 서구에서 지금 공장에서 찍어내는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구에서의 그런 그 대중문화 산업이 정말 전형적인, 말하자면 그 미국에서 디트로이트시에서 자동차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그런 마인드로 소비 스타 생산 시스템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스타 탄생의 메커니즘. 네, 그래서 전형적인 메커니즘을 20세기 중반까지 갖게 됩니다. 이러한 그런 그 메커니즘을 깼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마돈나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전형성을 깨게 됩니다. 여성에 대한 전형성을 어떻게 깨게 됐냐? 그 이전의 여자는 요조숙녀, 지고지순한 여자, 비련의 여주인공, 아주 그 뭐 정조를 지키는 그런 여성 아니면 그냥 맨날 뭐 몸 파는 여자, 막 굉장히 섹스 심벌, 이 두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남성 중심의, 그러니까 남성 중심에 한 명은 척, 한 명은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가 앞에서 방화 배웠잖아요. 호스티스. 근데 우리나라 방화는 이 호스티스, 순정까지 넣네. 호스티스까지도 단순한 성적 대상을 벗어나서 지고지순해야 돼.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어떤 스테레오타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돈나는 어떤 여자냐? 마돈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뭐 스스로 어떤 여러 가지 아티스트로의 역량도 대단했지만, 간단히 봐도 전통적인 그 전형화된 두 가지 여성상에서 벗어나 있죠. 마돈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차쯤 마이클 잭슨과 함께 그들을 말하지 않고 현대의 스타를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스타 탄생의 전형적인 메커니즘이라는데, 이거는 지금도 사용을 해요. 지금도 사용은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걸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이제 실패하는 경우에는 재빨리 손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생산되어 단기간 소비되었던 그런 근데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상처가 크고 힘들겠죠. 스타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예비 홍보 작업, 외모 화제거리의 언론의 노출, 간혹은 노이즈 마케팅 등으로 이제 영문설, 영화 출연설 등을 사용하고요. 그다음 영화의 역할이 결정되면 전담 홍보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이제 사전 세일, 프리 세일 기간을, 특히 신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등장을 시키느냐 또 되게 중요하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 제작 같은, 지금 우리 할리우드 얘기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스타 선전을 위한 전국 광고에 들어가고 관련 이야기거리를 막 만들어내요. 과거에는 어떤 막 그레이스 켈리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 켈리는 이제 왕비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그냥 머릴린 몰러에 반대되는 그런 위치에는 정형화된 그런 스타였는데, 아주도 막 부잣집 딸로 고기에 자란 아주 귀한 여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역할을 하고 그러다 왕비가 됐어요. 한 사람은 왕비가 됐고, 한 사람은 여러 남자들과 연문을 퍼뜨리다가 대통령과 되다 이제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만들어진 어떤 그런 생산제로서의 스테레오 타입대로 삶을 산 것 같아 참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이제 홍보의 전 과정에서 스타의 스테레오 타입, 정형화된 타입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그 배역에는 따내지 못하게 되니까 참 안타깝게 되는 거죠. 자, 16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의사사건으로서의 스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도 이벤트라는 말인데, 이제 의사사건이란 말, 이렇게 푸시도라고 하니까 이제 알겠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의사사건은 미디어 이벤트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심취하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가 아니라 미디어 이벤트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허구의 세계고, 이런 것을 푸시도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그러니까 스타를 이벤트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의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가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실제 하니까요. 실제 하니까. 그래서 거기 영문 번역을 보면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1961년에 다니엘 제이 불스틴이라는 사람이 The Image, A Guide to Pseudo Events in America라는 그런 책에서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A Media Event, also known as Pseudo Event. 그러니까 미디어 이벤트가 Pseudo 이벤트고, 이거는 Event, Activity, Experience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media publicity. 그러니까 미디어 퍼블리시티를 목적으로 다 conducted 된 사건, 행위, 뭐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푸시도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서 스타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미디어 퍼블리시티, 그러니까 매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산되어지는 상황을 위해서. 그래서 스타를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첫 번째 줄을 보면 스타덤과 개별 스타는 전적으로 그들이 생산하는 조직에 의존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스타들은 의미 있는 존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존재다. 그게 의사사건으로서의 스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뭐 예를 들면 미스터 선샤인에서 막 이병헌은 정말 너무나 의미 있고 그런 존재로 죽어가지만 사실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역을 했을 뿐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어 그 표현 있는 다음 단락을 보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스타는 잘 알려져 유명해져 있을 뿐 어떠한 재능이나 특별한 자질을 가진 것이 아니다. 굉장히 스타를 뭐랄까 빈 껍데기처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다파는 상품으로서 유명인의 본보기일 뿐이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한 남성이나 여성이 전국적인 광고 브랜드로 만들어버린 특질들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인간의 공허함을 만들어내게 된다. 왜 이거는 뭔가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공허함은 사실 우리도 느끼지만 왜 그런 경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둘이 너무 절절한 막 연인으로 나오고 막 목숨을 건 연인이었는데 나중에 비하인드를 들어봤더니 둘이 너무 싫어했다더라. 그러면 본인들도 아마 찍으면서 되게 참 내가 쟤랑 지금 키스씬 찍어야 돼 했듯이 그걸 알게 되는 몰입했던 시청자들도 뭐야 이렇게 되는 그런 뭐랄까 아주 단세포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의사사건으로서의 스타
스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때요? 생산품으로 스타를 굉장히 이제 평가가 대량 생산되어진, 조작되어진 어떤 스타들의 가치를 굉장히 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조.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생산 현상으로서의 스타들은 평가를 잘 받는 게 아니라 평가절하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원적 사회 현상으로서의 스타도 좀 스타를 이제 좀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이제 17쪽입니다. 근대의 문화는 기존의 상태를 넘어서는 타자 혹은 절대자를 지향함으로써 기존 사회에 대한 부정을 근간으로 하지만 현대 사회의 우성은 기존 사회를 긍정하고 있어요. 물론 투사적 이미지의 스타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스타 시스템을 인정하고 스타 시스템을 인정하고서 그 안에서 스타를 지향하게 되니까 긍정할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고대의 우상이나 근대의 우상들 중에 혁명가들은 부정한 존재들이잖아요. 자, 뉴턴 같은 경우 뭐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경우는 어때요? 천동설 뭐 이런 거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우상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현대사회 문화는 현상유지를 위한 재생산의 도구로서 의미와 가치가 고갈되고 아주 그냥 사이드쇼다. 너무 가치 폄하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스타들도 역시 1차원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적인 것이 최상의 것이 되어 결과론적으로 공허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TV는 바보상자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됐던 것이죠. 스타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을 쫓아다 저 멍청한 애들, 야 니네들이 걔 좋아해봐야 걔는 여자친구 사귀고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이런 어떤 스타에 대한 1차원적인 그런 관점, 비하하는 관점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품으로서의 생산 현상으로서의 스타는 말하자면 좀 뭐랄까 적극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2차 시수업 여기서 하도록 하고요. 3차 시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